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아니 뉴욕 증시는 보니까 네. 뭐 S&P 500도 그렇고 지금 다우도 그렇고 일주 만에 뭐 신고점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국내 증시 지난주 후반 들어서 반등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좀 약간 좀 불안하잖아요. 뭔가 좀 디커플링 흐름이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디커플링이기도 하고 예. 뉴욕 증시도 사실 보면은 그 지수 상위 종목들, 기술주들, 네네. 빅테크들이 이제 특히 반도체 관련한 뭐 엔비디아 중심 이런 식으로 해서 가고 있어서 아마 이렇게 체감 지수하고 그쪽을 갖다가 담고 있지 않다면은 또 체감 지수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텐데 네. 어쨌거나 지수는 뭐 날아가네요. 그래도 그런 주도주가 있다는 건 참 주도주가 다행스러운 있으니까 거고. 우리도 뭐 마찬가지죠. 지난주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또 이렇게 바짝 땡기면서 지수가 살아나는데 요 이제 시장 내에서 이제 조금 차별화된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네. 이제 대응하느냐가 그러게요. 투자자분들의 관건인 것 같아요. 네, 좀 중요한 기로점에 놓인 것 같은데 네. 오늘 디멘전 투자자문의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와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이제 직함이 달라지셨습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네. 어떻게 지금 지금 제 진단이 맞습니까? 이 좀 뭐랄까요? 이 글로벌 증시 간에도 온도차가 있고 시장 내에도 좀 온도차가 있다. 정확히 뭐 빈익빈 부익부 네. 그것이 좀 네. 뭐 지난 30년간 경제 상황이 그렇게 됐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네. 근데 이 특히 증시도 지금 국가별로 또는 업종별로 또 규모별로 예. 빈익빈 부익부가 좀 진행되는 것 같고요. 지난 한 주를 굳이 말하자면 대만의 TSMC가 증시를 구했다. 굳이 맞아요. 표현하자면.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증시를 구했을 수도.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상당히 불안한 가운데서 네. 지난 그 주말께의 TSMC의 올해 전망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원래는 시장에서는 올해 매출액을 한 10% 초반대 성장을 예상했는데 자신감 있게 20%를 넘을 수도 있겠다라는 강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전 세계 그 AI 관련된 그런 반도체주들을 끌어올렸다는 것이 가장 큰 거였고요. 그런 것 예. 때문에 그 지난주 주간 수익률 추이를 보시면 상위권에 다 빅테크가 많은 미국이 제일 좋았고요. 네. 그 다음에 좋았던 것이 일본 니케이. 여기는 이 1월달에 생각보다는 지속적으로 지금 그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할 거다라는 것. 이것이 일단 또 시장을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만. 지난주만 해도 대만 대선 때문에 걱정을 많이 예, 끼쳤었는데 거기에 있는 TSMC라는 우리로 따지면 삼성전자 같은 데죠. 예. 효자 종목이 전반적으로 구했고 반면에 원래 한 주 내내 좀 빠지다가 뭐 중국은 지금 계속 빠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홍콩 항생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빠진 마이너스 한 5% 이상 빠진 것으로 되고 우리나라 한국 코스피도 마이너스 2%대로 이것이 사실은 금요일 날 좀 반등해서 좀 낙폭을 좀 줄인 거긴 그러게요. 하지만 어쨌거나 기본적으로는 마지막에 반등을 하면서 끝났던 것은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온도차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그 현재 모든 투자의 집중이 AI 쪽에 가고 있고 AI. 그 AI 투자를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규모가 증시에서 규모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엄청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미국의 빅테크들은 확실히 그 수혜의 중심에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래서 보면 대만도 저렇게 올라가고 있고 예. 나머지는 상당히 유럽은 아예 거의 전멸인 네네네. 상태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특정 삼성, SK 하이닉스 같은 특정 종목들 이외에 나머지들은 사실은 큰 수혜 지금 기대감으로는 가지만 네네. 그걸로 정말 돈을 벌 거냐 이슈는 또 다른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그 온도 차이가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지금 이 엔비디아는 1월 들었으면 해바뀌고 1월 들었으면 지금 20%가 올랐는데 한 달이 아직 채 가지도 않았는데 최대 수혜니까요. 최대 수요니까. 아니 네. 앞서 저희 기자랑 짚어봤잖아요. 지금 엔비디아 반도체 칩 받으려면 1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오죽하면 오픈 AI에서 자체 그 AI 반도체 칩을 개발하겠다라고 나설 정도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워낙 AI 향후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설계를 일단 엔비디아도 설계하는 회사잖아요. 네. 설계를 일단은 맞춰서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느냐가 일단 포인트일 거고 두 번째로는 그거를 이제 생산할 때
TSMC나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데다가 맡겨서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 두 군데를 구분을 하셔야 될 텐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지금 당장은 관련된 투자가 급격하게 는다. 이따가 뭐 저희도 같이 얘기하겠지만 문제는 이것이 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걸 늘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줄입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구글이나 이런 데가 사람을 많이 자르거든요. 예,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투자를 AI 투자를 위해서 감원을 하는 것이 경제 전체나 소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길게 놓고 보면 좀 참고해 볼 만한 그런.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생산성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정 기업한테는 좋은데 특정 기업. 전체 경제 전반 소비에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다라고 한번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AI 관련해서 버블이라는 용어는 좀 시기상조겠죠. 이제 뭐 시작인데. 그거는 어찌 보면 이미 좀 지난 거다. 한번 미니 버블을 한번 거친 거다. 미니 버블을 한번 거쳤다. 예, 뭐 만약 그 내용으로 먼저 가본다면. 네네. 미국에서 사실은 장표 8번을 열어봐 주시면은 작년 상반기에는 AI째만 붙으면은 모든 종목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엔비디아가 우리는 최고의 종목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많거든요. 우리한테는 좀 생소할 수 있잖아요. 신보틱이네, C3 AI 이런 회사들은 엔비디아의 거의 2배 이상. 엔비디아가 올라간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갔던 그 정도의 성과를 거뒀거든요. 지금 차트에 나오시면 왼쪽이 작년도 상반기의 성과입니다. 중간에 엔비디아가 있고요. 좀 작아서 좀 키워주시면 딱 중간에 저 파란색 선이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보다 더 높게 올라간 게 신보틱이나 CIAI. 그러니까 뭐 하는 회사들이냐면 대략적으로 그 기업향 AI 설계하는 뭐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어쨌거나 이런 회사들이 급격하게 위로 올라가고 뭐 사실은 최대 수혜라고 보는 게 또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뭐 두 회사는 저 아래쪽에 있고 저희가 들어오지 못했던 회사들이 저 위에 올라가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 흥미로운 거는 작년 8월 이후부터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저 위에 위치했던 종목들이 다 밑으로 끌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토막도 났거든요. 그 결국 그렇게 보면은 작년에 사실은 작은 산을 이뤘다. 그것이 지금까지 진행을 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올해는 분명 이제 확실히 AI에서도 옥석가리가 분명 될 것 같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AI 지금 상황은 뭐냐면 마치 서부 시대의 개척 시대의 금광, 금 캐러 가는 사람들한테 곡괭이 팔고 청바지 파는 데가 돈을 버는. 근데 그걸 해서 이제 그걸 사갖고 가갖고 금을 개발하면은 떼부자가 되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공한 사람은 많지가 않고 대부분은 청바지 팔고 곡괭이 파는 사람이 돈을 버는데 거기가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지금 올해 들어와서는 확실히 기대감만으로 올랐던 데들은 많이 빠지고 그로 인해서 매출이 급상승하는 데들만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는 확실히 차별화 장세가 올해 이후로 지속적으로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그 기업에서 AI 쪽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반대급부로 이제 다른 쪽에 이제 뭐 지금 생산 인력을 좀 감원한다든지 이런 걸 말씀 주셨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뭐 소비 여력이나 이런 걸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일단 나온 지금 12월 달 소매 판매 지표 자체는 그래도 시장 예상치보다는 좋았던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병주고 약주고인데 12월 달이 예상 밖으로 미국의 소매 판매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매우 강한 경제 지표를 발표를 했고요.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지금 나오지만 실제로 기대는 전월 대비 한 0.4%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0.6%. 별거 아닌 것 같지만 50%는 더 높게 나온 거죠. 이거 매우 큰 거고요. 우측에 있는 것이 뭐냐면 명목 소매 판매액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 실제로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이것이 크게 안 늘었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으로 할인한 실질 그 소위 소매 판매액도 보시면 이렇게 꼬리를 들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까지는 확실하게 미국의 소매 판매가 강했다. 이것 때문에 GDP Now에서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을 2.4% 예측하고 있고 이번 주 금요일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랜딩이라고 하죠. 무착륙. 미국의 네. 작년 4분기까지는 확실히 경제가 강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것이 이제 병지고 약주건데 이러다 보니까 올해 있다가 1월뿐만 아니라 3월 달과 관련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실히 급격하게 좀 떨어지고 있는 예. 거다. 맞아요. 예. 그것만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지표 몇 개 나오는 것 중에 뭐 미국 GDP가 4분기 GDP가 목요일이고 금요일 날이 이제 소위 말해서 연준이 더 주목하는 PC인데 물가 부분은 어떻게 좀 확실히 잡혔다고 보시는지요? 12월 거까지는 코어 PC는 확실히 좀 안정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2% 후반대 네.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저희가 이거 지난주가 지지난주에 아마 논의를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의 선행 지표들이 물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쪽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 아마 그 말씀을 드렸던 예, 것 예. 같아요. 대표적으로 임금 상승률, 중소기업들의 임금 상승률이 기대가 컴펜세이션을 상당히 잘해주려고 하는 그 모습들 하나. 예. 그 다음에 생각보다 집값이 올라가면서 네. 이것이 시차를 두고 다시 소위 집값 CPI가 다시 끌어올라갈 수 있는 그런 원인 네. 하나. 마지막으로는 지금 수에즈 운하발, 파나마 운하발, 공분방 이슈. 공급망 이슈. 이것이 또 상품 물가를 끌어올 수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1월 달 금리 인하까지 생각하는 건 거의 이제 물 건너갔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차트에 보시면은 나온 것대로 연준의 3월 금리 인하 확률을 불과 연초만 해도 거의 90% 그 생각했습니다. 정도까지 시장이. 봤었죠. 그런데 지금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예. 이제 기대감이 완전히 멀리 가고 있고요. 50%도 안 되네요. 예, 50%도 안 되고요. 거기에 이제 2년물 국채 금리가 그것 때문에 급반등해서 지금 4.4% 가까이까지도 가는 이런 상황이라서 상당히 아마 연준이 말하는 대로 시장이 조금은 이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네. 지난주 동안 제가 봤던 2명의 연준 위원들이 있습니다. 네. 총재. 대표적인 작년에 비둘기파라 불렸던 시카고의 굴스비. 굴스비, 그다음에 보스틱. 라파엘 보스틱, 아틀란타에. 네, 아틀란타에. 이 두 분이 작년까지는 엄청난 비둘기였거든요. 그랬죠. 근데 이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엄청나게 약간 중간이나 좀 매파 톤이 쪽으로 달라졌더라고요. 완전히 네, 강하게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연준이 올해 빨라야 지금 보스틱 같은 경우는 빨라야 3분기 이후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3분기란 얘기는 6월 FOMC까지도 안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래서 아하.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지금 시장에서 적어도 금리 네. 측면에서 이렇게 빠른 인하를 예측하고 있던 것들이 강제로 끌려 올라갈 것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금리 인하 시기가 굉장히 지연되네요. 지금 전반적으로. 맞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보면 S&P 500 앞서 보게 되면 지금 4,839포인트 지금 사상 최고치잖아요.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감은 물 건너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시장은. 네. 예. 이게 제가 2주 전에 나와서 예. 미국의 순유동성 예. 말씀을 드렸었는데 순유동성. 예. 이제 가장 큰 원인이 순유동성이 결국은 돈의 힘에 의해서 끌어올려지는 아마 이게 2주 네. 전에 제가 저 차트를 갖고 맞습니다. 왔을 때 기억납니다. 예, 순유동성은 미국의 그러니까 페드의 대차 대조표, 그다음에 은행 기간 대출 예. 프로그램, 그다음에 재무부의 일반 계정, 그다음에 영래포 요 네 가지를 갖고 구성되는 건데 파란색입니다. 예. 지지난주에 왔을 때는 저것이 아래로 내려왔을 때 제가 살짝 내려오고 보여드렸고 있었는데 2주 사이에 위로 머리를 들었네요. 그렇죠. 바짝 이렇게 올리면서 S&P 500을 최신고가를 만들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요거를 그냥 물 들어왔네요. 그렇죠. 물 들어오면서 그냥 결국은 예, 지금도 이제 소위 말해서 굿뉴스가 나왔을 때 유동성이 들어오니까 네. 바로 반응을 시장이 해준 거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거를 제가 이제 4개의 분면으로 각각 부문별로 그 사이 뭐가 변했냐 보면은 네. 대차 대표 감소 속도는 살짝 줄었고요. 네. 그다음에 은행 기간 대출 프로그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아하. 이게 원래는 예. 작년에 실리콘밸리 은행 구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네. 채권 맡기고 돈 빌려가는 거. 여기서 지금 돈 장사한다고 그랬었죠. 연준 상대로. 예. 이게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땡기고 있습니다. 더 바짝 치솟네요. 거의 엄청나게 지금 20억 불 이상 더 튀어올랐고요. 200억 불 이상 더 튀었고요. 예. 그다음에
저 밑에 보시면 재무부의 일반 개정 이것이 원래는 발행이 본격화돼야 되는데 지금 의회에서 지금 맞서고 있잖아요. 지금 오히려 지금 뭐 셧다운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이러다 보니까 재무부의 발행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면 아직 완화기 좋은 거고 영래포는 지속적으로 아래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봤던 순유동성이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문제는 이것이 지속될 거냐? 그렇진 않고 은행 기간 대출 프로그램은 현 상황으로 가면은 3월 11일에는 종료가 확실할 것 같고요. 재무부 일반 개정에서도 올해 20% 이상 재발행이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유동성 증가 요인은 좀 단기적인 거다. 한 뭐 2월 정도에만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딴 것보다 저 설명이 제일 다가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늘면은 무조건 가격 오르는 거고 맞습니다. 네네. 돈줄 조금 쪼이면은 또 이렇게 가격이 흔들흔들하고. 네. 근데 미국은 확실히 2주 사이에 변화가 눈에 보일 정도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이제 이번 주 주요 그 빅테크들 실적 발표 있잖아요. 뭐 테슬라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지금 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게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인데 이 종목들의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가 시장 방향을 좀 좌우할 수 있는 주요 변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지금 성장성,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워낙 매출 성장, 이익 성장이 가파르기 때문에 높은 그런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까 모두에 설명드리면 빈익빈 부익부가 나타나는 것이 저 차트입니다. 뭐냐면 파란색 선이 미국의 S&P 500. 네. 이거는 시가 가중 총액이죠. 시가 그러니까 소위 시가총액이 많은 거는 그 많은 거대로 이제 따라서 움직이는. 비중이 더 반영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시가총액 그렇죠. 큰 게. 예. 우리 코스피도 마찬가지 맞습니다. 아닙니까? 코스피 똑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굳이 무조건 똑같이 한 주씩 민주주의죠. 똑같이 한 주씩 계산한 게 붉은색 선인데 동일 가중 지수인데요. 다우지수처럼 하면은 예, 맞습니다. 이게 S&P 500을 저렇게 하면은 얼마나 격차 나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격차가 지금 오히려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 그 파란색 선은 우상향, 붉은색 선은 뒤에는 우하향하는 오히려 모습. 그러네. 많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S&P 7 상위 7개 매그니피센트 종목 때문에 세븐. 파란색 선은 끌어올려졌는데 493개 때문에 붉은색 선은 오히려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고점을 파란색 선은 돌파했는데 시가 가중으로는 하지만 동일 가중으로는 전고점을 뚫지도 못했을 뿐더러 우하향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석할 거는 첫 번째 만약에 이 상위 7개 기업이 버텨주고 분위기 좋아지면 저 붉은색 선이 따라 올라가는 모습, 다시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네. 소위 말하는 대세 상승이 오는 거고요. 아. 만일 여기에서 붉은색 선이 내려오면서 파란색 선이 멈추면은 이제는 마무리 국면으로 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 예단하기는 좀 이릅니다. 예. 결국은 연준이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주면서 파란색 선에 있는 그러니까 소위 7개의 그런 빅테크들이 끌어올려 주느냐가 현재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미국 시장 내에서 순유동성의 한 2주 사이의 변화도 보여주셨습니다만 또 이 달러도 살펴봐야 되는 게 이 달러 강은 아무래도 조금 전반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말라간다는 의미가 되겠고 달러 약세는 또 이렇게 유동성이 조금 풀린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인데 지난주에 살짝 깜짝 놀랐거든요. 미국에서 화요일 날 팍 뛰고 나니까 우리도 미리 화요일 날 뛰고 수요일 날도 뭐 환율이 확 뛰면서 40원대도 접어들고 했습니다만 오늘 분위기 봐서는 또 전일 대비 한 5원, 6원 또 빠질 것 같아요. NDFC에서 봐서는. 달러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딱히 달러가 강으로 갈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네. 올해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이 예. 달러의 움직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들이 뭐냐.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위 서베이를 했거든요. 예.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한 겁니다. 보시면 가장 올해 미국 달러를 움직일 큰 변수가 가장 첫 번째는 미국과 다른 국가 간의 금리 격차.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 가장 예. 크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과 다른 나라 국가 간의 경제 성장률 네. 격차. 결국은 달러의 강세는 미국 달러의 강세는 이 두 가지가 거의 결정하는 거다. 그 외 나머지는 미국의 뭐 재정 정책이나 지금 재정 정책은 오히려 달러 약세로 가야 되겠죠. 네. 지정학은 오히려 달러 강세로 가야 강으로 되는 가야 거고. 되겠고. 미국 정치는 강세인지 약세인지 알 수 없겠습니다. 지금 어허. 상황은. 근데 적어도 이제 미국의
금리 격차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아까 봤듯이 미국의 금리가 생각보다 원래는 너무 빨리 내려갈 거라 생각했는데 원래는 미국의 금리가 더 빨리 내려가서 금리 격차를 좁혀갔고 네. 그래서 달러 약세 나머지 나라 강세로 갈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격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거다라는 그러한 기대.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미국은 지금 4분기가 아까 말씀드린 2.4% 연율로 이만큼 세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나머지 나라들 지금 경제 성장이 셀 걸 감안해서 보면 유럽 이미 오히려 지금 그 소위 그 침체 들어가고 있잖아요. 유럽은. 예. 그러니까 그럼 사실 달러 인덱스가 세기 어렵다. 그다음에 일본이 그나마 괜찮은데 일본도 올해 어떻게 될지 뭐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중국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그렇게 보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생각보다는 매우 눈에 띄게 되는 거죠. 더 위에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금리 격차나 성장률 격차를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올해 달러 약세에 너무 배팅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달러 약세로 인해서 나머지 국가들이 수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너무 많이 갖고 가면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우리 송 대표님 가져오신 저 자료에서 5개 변수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설명인데 네. 예. 금리 격차 그리고 경제 성장률 격차 이제 펀더멘털을 얘기하는데 저 5개 중에 보니까 달러가 약세로 갈 만한 요인은 세 번째 미국 재정 적자 큰 거 하고 맞습니다. 미국 정치 요즘 뭐 맞습니다. 참 저게 미국인가 싶을 정도의 정치 상황인데 저 2개 빼고 나머지 3개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보나 경제 성장률 격차를 보나 금리 격차를 보나 달러가 그러네요. 딱히 약하게 갈 이유가 잘 없네. 예, 그래서 네. 올해 시작은 약달러를 기대했지만 네. 실제로 상황 자체는 약달러 가기 되게 어렵게 만들어진 국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그 미국 4분기 GDP 잠정치 발표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 예상치는 어쨌건 3분기보다는 많이 좀 하락할 걸로 둔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3분기는 4% 후반대 정도 나왔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4분기는 2% 정도. 예, 2.4% 연율로. 예. 그런데 사실은 2.4%만 해도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는 괜찮다. 분명히 훨씬. 확실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나머지 국가들은 QOQ로 마이너스로 지금 성장을 그렇죠. 가고 있기 네네. 때문에 예, 예. 그렇게 놓고 보시면 미국이 2.4를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되고 우리나라도 올해 예측치가 1% 초중반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미국 그러니까 올해 1% 중반 이상만 넘어가도 전 세계적으로는 되게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요. 지금 이제 그러면은 이번 주 BOJ도 예정돼 있네요. 네. 뭐 당장 뭐 변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1월에는 별일 없을 거다. 그것 때문에 얘는 다시 약세로 갔고요. 그래서 달러 대비로 해서 148엔까지 갔죠. 네. 네, 달러는 다시 전 고점 수준까지 갔습니다. 예, 약해졌고요. 또 반면에 그 니케이는 다시 최고치를 좀 뚫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가장 큰 거 중에 지금 이제 일본 은행이 보고 있는 가장 큰 변수는 결국은 물가입니다. 다른 나라는 물가를 잡으려고 안달인데 일본은 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물가를 원하는 나라죠. 워낙 디플레이션이 장기간 심했었기 심해가지고, 때문에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서로 물가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른데 어쨌거나 일본 소비자 물가 지표는 12월 달 물가 지표가 지난주에 발표됐었는데 예상은 2.5% 그러니까 증가였는데 실제는 2.6% 생각보다 좀 높게 나왔죠, 물가가. 그래서 2% 이상의 안정적인 수준의 물가는 일본 은행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일본의 근원 소비자 물가는 보시면은 상당히 스티키하다고 하죠. 견고하게 나오면서 2.8%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전 세계에서 주요국 중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펼치는 유일한 국가가 지금 일본인데 마이너스 정책을 펼치는데 엄청난 사실은 일본의 재정이 투입되는 거거든요. 네. 통화가. 근데 결국은 이것을 멈출 수 있는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도 춘투라는 말 사실 일본 때문에 우리도 춘투가 생겼는데 보통 예. 3, 4월 달에 임금 협상해 갖고 소위 발표되는 거. 예. 일본이 이 춘투가 올해 한 3월, 4월 경이면은 원래는 한 6월에 나와야 되는데 예. 3, 4월이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예측들이 나오는 게
대략 임금 상승률이 4% 정도. 4% 정도. 일본 입장에서 엄청 높은 겁니다. 오호. 이게. 그렇기 때문에 4%가 만일 나온다면 그러면 일본은행에서 금리 상한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이제는 마무리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대략 한 4월 달 정도 될 것 같다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다 네. 보면 일본 엔화는 이제 다시 강세로 갈 수 있고 그러면은 일본의 니케이 토토5가 계속 강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저는 좀 확실치 않고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미일 금리 차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10년물 금리가 한 70bp 정도 우리가 더 낮거든요. 근데 일본은 300 거의 한 46bp.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 격차가 엄청 심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검정색 선이 일본 금리와 미국 금리의 격차고요. 마이너스 340까지 가 있다는 거고 이거와 맞춰서 옌 달러 붉은색 선이 움직입니다. 보시면 모양이 정반대로 움직이죠. 예. 결국은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저 검정색 선이 위로 올라갈 거고 금리 격차가 줄어들고 그러면 옌 달러는 아래로 내려오고 그러면은 옌이 강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저 상황을 본다면 옌 강세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 생길 수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니케이가 1989년 12월 달에 사상 최고치를 찍었네요. 네네. 거의 뭐 그달 연말인데 바짝 당겨서 종가가 그냥 사상 최고치 근방에서 38,957. 네. 지금 지난 주말에 35,963, 36,000이라 보면은 한 2,900, 한 3,000포인트 남았는데 네네네. 야, 이거 기어이 다 보자고 덤빌 것 같은데요. 근데 확실히 그러니까 일본과 통상은 예. 그 나라의 경제가 강해지면 통화가 강해지면서 강해지면서 주가 지수가 올라. 우리나라 글쎄, 대표적으로 그랬죠. 예. 그런데 일본 같은 케이스는 지금 같이 만약 저렇게 된다면 사실은 일본이 지금 뭐냐면 일본 은행이 예. 그 ETF 그러니까 그 소위 니케이 지수 추종하는 ETF를 매년 사왔어요. 지난 10년간. 그랬죠. 그래갖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 기준으로 한 전체 시장의 한 7%를 일본 은행이 들고 우리 따지면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시장의 7%를 들고 있는 겁니다. 또 일본 국채는 또 얼마나 또 들고 있습니까? 그건 엄청 그건 예. 말할 수 없고 그래서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사실은 이제 내다 팔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이 된다면 일본이 만약에 저 상황으로 가면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일본 주식 ETF를 내다가 이미 조금 팔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니케이의 우상향이 지속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0.5% 상승세 이어갈 걸로 보이고요. 현재 예상 체결지수는 2,486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0.39% 상승세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845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7%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가는 76,000원. SK하이닉스도 0.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42,5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3% 상승 예상되고 호가는 773,0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현대차가 0.5%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지금 예상 체결가는 182,600원, 셀트리온도 0.4% 상승 예상되고요. 네이버가 1.6%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호가는 218,500원, 기아는 보합 예상되고요. 포스코홀딩스가 0.48%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412,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1%대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273,500원이고 에코프로도 3.9%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34,000원. LNF 1.9% 약세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188,600원. HLB가 0.9%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46,350원이고요. HPSP가 3.9%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9,650원. 셀트리온제약 소폭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99,300원이고요. 알테오제는 1.9% 약세가 예상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리노공업 2%대 강세가 예상되고요. 각각 호가 움직임은 17만 7,300원, 21만 6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도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유가는 8만 4,9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오늘도 일단은 국내 증시 양시장 상승세가 좀 예상이 되고 섹터별로 봤을 때는 뭐 반도체라든지 네. 이제 로봇주들 좀 강세가 이어질 걸로 보이고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좀 조정 국면이 이어질 걸로 보이네요. 지금 예. 그러네요. 예상가 흐름으로 봐서는 예. 저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 지수는 분명 오를 것 같은데 시장 내 우리 투자자분들의 그 마음은 또 이렇게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달라질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유난히 이제 반도체는 외국인들이 바짝 땡기고 이래저래 반도체 쪽에 매기가 살아날 만한 분위기인 거는 알겠는데 우리 송 대표님 보시기에 다소 이쪽에 2차 전지 쪽이 조금 최근 들어 부진한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테슬라하고도 좀 연결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은 AI 종목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리고 테슬라 같은 이제 완성차가 좀 일부 있고,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 AI와 연관된 거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좀 많은 거고, 네. 실제로 코스닥은 대부분이 2차 전지주 플러스 바이오 이것이 네네. 이제 시총 상위권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워낙 2차 전지가 호황을 부렸기 때문에 2차 전지주들이 사실상 우리 코스닥에 거의 전부 다 이렇게 최상위 시가총액 기준으로 네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보다 보니까 확실히 대장주는 테슬라고 보통 이게 이제 파란색 선입니다. 테슬라의 주가 흐름 재작년 한 10월 이후부터 바닥치고 우상향할 때, 우하향할 때 모습이 붉은색 선이 우리나라 2차 전지 ETF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타이거 ETF 그 2차 전지주를 갖고 왔는데 보시면은 모양이 사실상 흐름이 그냥 똑같죠. 큰 흐름이 같이 동행하네요. 예, 결국 네. 근데 뭐 당연한 게 전 네. 세계에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BYD가 1등을 하고 있지만 BYD. BYD. 예. 근데 지금 그 테슬라가 지금 그 결국은 최종 수요자고 거기에다가 2차 전지주들은 납품을 하는 거잖아요. 예. 결국은 두 개가 다 연동이 돼 있는 거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확실한 건 테슬라가 작년에 기억해 보시겠지만 중국에서부터 경쟁 때문에 가격 인하를 예, 상반기부터 예, 예.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신의 한 수다 뭐 이렇게 이것 때문에 P는 일부 떨어지지만 Q가 엄청 늘어나서 마진을 유지할 거다. 뭐 다 난리를 쳤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가격은 내려왔는데 그렇게까지 매출이 크게 큰 성장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의 흐름이 결국은 테슬라의 주가를 좀 일부 발목 잡고 또 물론 테슬라의 다른 분야들도 있지만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하는 다양한 일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영향도 있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테슬라 자체의 기대보다는 생각보다 그 성장이 나오지 못하는 것들이 결국은 2차 전지주의 발목을 같이 잡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특히 미국의 한파가 한번 닥치면서 이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이쪽에 현 상황에서의 좀 문제점이 그대로 막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렸어요. 네, 주말 뉴스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전기차 택시 운전한 기사하는 분들이 네. 요즘에 한파 때문에 우리나라도 예. 추웠지 않습니까? 예. 한파만 오면은 저기 히터도 못 켜고 다니신다고. 히트도 못 켜고 배터리가 빨리 방전이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 스마트폰하고 똑같습니다. 맞아요. 스마트폰을 겨울에 되면은 좀 빨리 네, 이렇게 배터리가 방전이 빨라지는 거하고 리튬 똑같은. 소재 때문에 그런 거. 네네네. 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제 똑같은 원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이번에 배터리 방전된 전기차들이 많이 순환을 겪는 것들이 이제 해외 토픽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고 팔린 지가 이제 한 4, 5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예. 본격화된 지가. 예. 근데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볼 하나의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가 중고차 시세가 어떠냐. 이걸 보면은 사실은 어떤 신차를 사더라도 중고차로 비싸게 팔 수만 있으면 네. 그러면은 부담 없이 신차를 계속 바꿔가면서 살 수가 있을 그렇죠, 거잖아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이건 이제 독일 기준이긴 한데 전 세계로 비슷합니다. 이게 이제 202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차가 이제 많이 팔리면서 비교가 된 건데 검정색 선은 뭐냐면 신차 가격 대비 중고차 가격의 소위 그 시세가 한 3년 정도 지난 것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 감가가 몇 퍼센트 되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통상 사자마자 문만 열면 10% 까진다고 보통 얘기를 그렇죠. 하거든요. 그런데 한 3년 지나면 일반 휘발유 차는 대략 한 30%, 그러니까 신차의 한 70% 정도를 유지하는데 지금 전기차는 보시면은 60% 미만으로 꺾여 내려가고 있어요. 와.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소위 중고 할인되는 게 한 40% 이상이 감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런 지금 차를 그 소위 그 배터리와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고장이 나거나 뭔가 사고 났을 때 수리할 때 보험료도 비싸고 수리비도 네. 엄청 비싸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이 내연기관차, 휘발유차만 못한 것이 이 비싼 차를 사는 입장에서는 사는데 상당히 주저하게 되는 한 원인이 된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미국 같은 케이스에서는 금리가 높아지면서 할부로 고금리로 그 전기차 샀다가 한 1, 2년 지나니까 중고차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 갖고 오히려 마이너스, 내가 갖고 있는 게 산 가격에 마이너스가 된 케이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서 소위 얼리 어답터라고 하죠. 네네. 초기 전기차를 좋아했던 분들은 거의 다 샀는데 예. 이후에 이제 소위 그 다음에 느리게 본격적으로 이 소비를 해줘야 되는 분들이 저런 것들을 보면서 진입이 둔화될 수 있다는 것들이 하나의 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국내 증시 호가로 봤을 때는 상승세가 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1월 20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S&P 500 다우 지수는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해서 주요 빅테크 관련 주들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이들 종목의 강세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연준이 주목하는 12월 근원 PC 개인 소비 지출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고 미국의 4분기 GDP 잠정치도 발표가 됩니다. 이러한 경제 지표들이 또 이런 또 미증시의 향방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또 지표가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지난주 후반 들어서 반등세를 이어왔고 오늘장에서도 일단 호가로 봤을 때는 이런 상승세는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됐는데요.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69% 올라갑니다. 2,489포인트. 코스닥도 0.78% 올라가네요. 849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지금 반등세 이어가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3% 올라갑니다. 75,700원. SK하이닉스도 2% 강세 144,5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0.78% 올라갑니다. 385,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39% 상승합니다. 773,0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1.9% 강세입니다. 61,500원이고요. 현대차는 지금 약보합권이네요. 181,300원. 셀트리온이 1% 이상 올라갑니다. 178,000원이고요. 네이버가 1.8% 상승합니다. 219,500원, 22만 원. 상승폭이 확대가 되네요. 기아보합이고요. 포스코홀딩스는 0.6% 떨어집니다. 412,200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2% 넘게 떨어집니다. 271,500원. 에코프로도 0.9% 하락합니다. 551,000원이고요. LNF도 1.3% 하락합니다. 191,100원. HLB도 1.2% 올라갑니다. 46,400원. HPSP가 2.6% 강세 49,100원이고요. 셀트리온제약은 0.7% 떨어집니다. 99,100원. 알테오젠 0.4% 하락 중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98% 올라갑니다. 175,300원. 175,700원이네요. 리노공업이 1% 상승합니다. 212,500원. JYP 엔터테인먼트도 1.78% 상승하면서 85,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반도체 쪽으로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는 지금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조정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반도체 관련주들은 올라갑니다.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반도체가 8% 강세로 28,500원
강세 보여줍니다. 가온칩스도 6% 올라갑니다. 68,700원이고요. 칩셋 미디어도 2.4% 상승합니다. 31,950원. 텔레칩스도 2.8% 상승 중이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1.9% 올라갑니다. 삼성전기도 2% 강세 156,600원이고요. 퀄리타스 반도체도 5.8% 강세입니다. 43,4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PSP 보셨죠? 3.6% 상승 보여줍니다. 오늘도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CXL 관련주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관련주들. 오킨스 전자가 10% 급등합니다. 그리고 뭐 퀄리타스 반도체는 뭐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이제 CXL 관련주 양쪽에 또 엮여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오셈이 4.9% 강세입니다. 11,640원. 코리아 서킷도 2% 강세 19,750원이고요. QRT도 2% 강세 보여줍니다. 오늘 역시 또 그 반도체와 관련해서 좀 파생된 섹터들 또 강세를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HBM AI 관련주 다 올라갑니다. AI 관련주 중에서는 폴라리스 오피스가 지금 9% 강세 8,000원 넘게 올라가고요. 8,030원이네요. 코난 테크놀로지도 7.4% 강세고요. 한글과 컴퓨터도 6% 상승 중이고요. 이스페타시스도 4.6% 올라갑니다. 솔트룩스도 3% 강세고요. 오늘 AI 관련주들, 마음 AI도 3.7% 올라가고요. 브리지텍, 리노스 모두 2% 상승 보여줍니다. AI 관련주도 상승 중이고요. HBM 관련주는 이오테크닉스 5.7% 상승합니다. 193,700원이고요. 그리고 PSK홀딩스도 3.6% 상승 중이고요. 제노셈도 2%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또 HBM 관련주들도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프로텍, 파도 모두 1% 이상 올라가고요. STI, KC텍 1%, 2% 강세 보여줍니다. 오늘 뭐 AI 관련주 또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좀 조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삽니다. 각각 12억 원, 62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은 76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448억 원, 151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551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나늘은 5원 80전 하락한 1,333원 2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뭐 환율 빠르게 내려가고 있고 국내 증시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네요. 예. 예. AI 관련주. 작년 여름에 유튜브만 틀면은 막 광고 방송에서 삼성전자 팔고 2차 전지 사세요 하는 얘기를 매번 들었는데 요즘은 AI가 그거 해서 그런지 네. 제가 보는 컨텐츠가 그거다 싶으면 광고도 그런 게 붙더라고요. 참 세상 자 모릅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가 어떻게 이제 뒷감당들을 하실라는지 그 사람들은 아유 지금 개장 흐름 보시고 어떠세요, 송 대표님? 예, 뭐 지난주 금요일에 흐름이 이제 계속 연장되고 네.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뭐 좀 계속 말을 이어가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ESG 네. 소위 이제 그 친환경 이슈, 그래서 네. 전기차에 대한 투자 집중 뭐 이런 것들이 큰 테마를 이루면서 엄청나게 사실 대세를 이룬 거는 분명 맞고요. 장기적으로 놓고 봐도 전기차로의 흐름이 뭐 지속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산업이든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우상향하는 그런 산업은 없고 네. 초기 급격한 소위 초기 얼리 어답터들을 상대로 한 초기 급격한 상승,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원만한 시기를 거치고 성숙하는 다시 우상향에 성숙하는 그 S자형의 그런 우상향이 항상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산업 국면이 이번에 그 전기차 시장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엄청 커지기 전에 초기 시장은 이미 국면은 지났고 지금은 소위 이제 옥석 가리기 하면서 소위 승자들을 찾아내는 이제 그 시장으로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은 이제 저변은 확대되지만 경쟁이 좀 치열해지는 국면은 분명 맞는 것 같고 네. 거기에 있어서는 중국이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경쟁자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테슬라 입장에서도 그렇고 유럽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BYD뿐만 아니라 뭐 샤오미도 그렇고 다 내놓는다면서요. BYD는 이미 뭐 앞서 나갔고. BYD 차들 보시면 이게 저희가 중국 거에 대한 약간의 이제 뭐랄까 좀 내려다보는 그런 측면이 다소 편견이 있는데 있죠. 그걸 네. 빼놓고 보면은 전기차 시장에서는 오히려 중국 차들이 상당히 좋은 평가들을 냉정하게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가장 큰 이유를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기존 카 메이커들 우리나라 현기차 뭐 미국, 예. 유럽 워낙 오래됐잖아요. 예. 거기에 수요자들이 대부분 좀 소위 그 연배들이 있으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반면에 중국은 상대적으로 그것보다는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소위 그 디자인이 상당히 좀 세련됐다라는 얘기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의 평가들은 아니 자료 화면 이렇게 BYD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 화면 나올 때마다 느끼는 게 차가 예뻐요. 맞습니다. 그것 예, 때문에 예. 이제는 이거를 우리는 옛날에 엔진 뭐 이런 거 승차감 뭐 이렇게 그런 네. 걸 봤는데 최근에는 인포테인먼트라고 그러죠. 그 안이 거의 거의 컴퓨터화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화면과 예쁜 디자인 이런 것들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게 보통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대밖에 안 돼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소위 가격 인하를 할 수밖에 없었던 테슬라가 눈물을 머금고 하는 이유가 사실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 때문에 그렇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차트 아까 제가 갖고 왔던 거 열어봐 주시면 더 이코노미스트에서 2주 전에 냈던 특집 기사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 예, 예. 왼쪽에 보면 왼쪽은 중국의 자동차 시장입니다. 보시면은 맨 밑에 짙은 색이 중국 제조업체들, 중국의 자동차, 중국 전기차 업체들, 전기차 포함해서, 그러니까 중국 내연기관 다 포함해서, 중국 자동차 메이커들. 예, 네. 그걸 다 포함해서 보시면 거의 지금 우상향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구의 자동차 제조업체들, 예. 뭐 BMW니 뭐 포드니 뭐 이런 데들 말하는 거죠. 최근에 보시면은 옛날에는 여기가 한 40%였는데 아하. 지금은 한 22%대까지 지금 많이 줄었죠. 예. 반면에 지금 한국과 일본이 그 바로 위인데 여기도 사실은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비중이 좀 줄은 걸 보실 수 있고 어허. 맨 위가 지금 중국에 있는 전기차만 생산하는 업체들이 최근에 거의 한 20%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은 한 반반 됩니다. 하하. 전체 시장에서는 예. 중국이 한 6, 나머지가 4 정도 되는데 전기차만 놓고 보면은 8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중국 제조업체들이 거의 전기차 중에 8할을 다 가져간다.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우측에 보시면 오히려 중국이 수입만 하는 게 아니라 수출이 우상향으로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중국의 제조업체에서 최대 수출 품목이 차가 됐습니다. 차가.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뜨끔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유럽으로 역으로 수출을 엄청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하고 분기별로 BYD하고 이제 소위 판매 대수가 역전이 되는 예.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BYD가 값도 더 싸고 마진도 좋습니다. 회사가.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상당히 중국발 디플레이션이죠. 전기 자동차 예. 입장에서 이것이 가격 압박으로 올 가능성이 분명 높고 아하. 그렇다 보면 거기에 보통 지금 과거에는 예. 전기차 안에서 2차 전지, 즉 배터리가 차지하는 게 거의 절반이었다가 지금 한 30%까지 내려갔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소위 그 가격을 지속적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압박이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가격 효율화를 시키는 그 기간이 비용 효율화 시키는 기간이 지나가는 동안은 상당히 부품 업체들 입장에서는 소위 그 가격 압박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금 시장 보니까 네. 지금 윗꼬리 달고 내려오고 다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좀 불안하게 보는 투자들 많은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섹터로 봤을 때는 뭐 AI 관련주라든지 또 반도체 쪽은 여전히 양봉이란 말이죠. 이게 섹터별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유일하게 사실 투자가 늘고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 투자는 거의 빅테크들도 2배 이상 늘린다. 네. 결국 그것은 지금 확연히 돼 있고 그 늘리는 소위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자른다. 이 두 개가 지금 연동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어쨌든 산업의 설비 투자 입장에서는 AI 선투자로 인한 제조업의 그러한 그 신규 주문은 다시 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번 장표를 한번 열어보시면 아까 못 네. 보고 지나간 건데 ISM 제조업 신규 주문 그러한 지표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대 성과를 보여주는 그런 차트를 갖고 왔습니다. 그 황색 선이 뭐냐면 6개월 선행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S&P 500 대비 상대 성과를 나타내는 거고요. 지금 확실히 반도체 지수가 아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우상향을 확실히 하고 있고요. 이거를 6개월 후행을 하면서 시차를 두고 따라가면서 검정색 선이 ISM 제조업 신규 주문 지표입니다. 지금은 50 이하에 있어서 지금 소위 말하는 긴축되어 있는 침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조만간 이걸 끌어올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제조업 분야에서는 다시 활력이 좀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AI에 좀 집중이 돼 있다는 측면이 나머지 분야에서는 좀 양극화되는 투자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도 제가 아까 잠깐 네. 말씀을 드렸는데 소비가 사실은 12월 달에 매우 좋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소비 중에 보면은 무리한 소비가 좀 많이 미국에도 끼어 있어요. 예. 혹시 뭐 여기서도 논의가 됐겠지만 BNPL이라는 방식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BNPL이요? BNPL, Buy Now, 아. Pay Later. 네. 지금 사고 돈은 예. 나중에 예. 할부로 무이자 할부로 갚을게. 네. 이 카드로 원래 결제하면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 BNP를 하시는 분들이 신용카드 발급이 잘 안 되는 분, 소위 씬 파일러라고 그래갖고 예를 들면 집에 전업주부들, 학생들, 뭔가 자기가 경제활동을 크게 안 해서 기록이 안 남아 있는 분들은 신용카드 네, 발급이 네, 안 네. 되거든요. 예. 이런 분들 상대로 하는 건데 그것도 뭐 그렇게 제가 알기로 그 BNPL의 그 규모가 금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히 좀 적은데 네. 전체 신용 금액이 한 3,400억밖에 안 되는데 아, 예. 미국은 제법 큽니다. 미국은요. 지금 작년에 그 2달 동안 전체 그 소매 판매액의 거의 7, 8%를 어허. BNPL이. 예. 근데 문제는 BNPL을 쓰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네. 신용카드도 다 막히고 그러니까 모든 게 막혀서 예, 예. 막판에 가서 하거든요. 예. 이 청구서가 이제 1월 달부터 돌아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못 갚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지금 봤던 미국의 강력한 소매 매출이 2분기로 갈수록 급격하게 정체될 가능성 이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